미하 8주차 프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드 뉴스부터 디안드레 홉킨스가 여러분 캔자스시티 치프스로 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저지를 합성을 해서 입고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가 어쨌든 NFL에서 굉장히 오래 뛴 선수이고 또 1000야드 이상 기록했던 시즌이 굉장히 많은 선수이고 특히 손이 큰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가 캔자스시티 치프스로 가게 됐고요. 31살인데 이 선수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확실히 전성기가 끝났고 커리어가 꺾였죠. 그런데도 치프스에 가면은 다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패트리어츠도 이런 식으로 선수 데려가가지고 갑자기 그 선수가 부활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가 얼마나 부활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조건부 5라운드 픽 자세한 디테일은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4라운드가 될 수 있는 5라운드 픽이고요. 셀러리캡 부담액이 800만 불 정도 된다고 하지만 테네시 타이탄스에서 어느 정도 이걸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쿠퍼컵도 보고 있었습니다. 쿠퍼컵 선수가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고요. 쿠퍼컵 선수 이렇게 몸 좋은지 몰랐는데 쿠퍼컵 선수 몸 엄청 좋네요. 기자들이 쿠퍼컵한테 트레이드 매물로 너가 올라온 걸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쿠퍼컵이 알고 있다, 현재 상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선수가 셀러리캡 부담액이 올해는 2,900만 불, 거의 3,000만 불이 된다고 하는데 남은 게 900만 불이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LA 램스에 남아있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쿠퍼컵한테는 댈러스가 컵을 데려갈 수도 있다, 뭐 CD램과 쿠퍼컵 콤보, 아니면은 LA 차저스가 데려갈 수도 있다, 저스틴 허버트가 1번 리시버가 없기 때문에 피츠버그가 데려갈 수도 있다, 피켄스가 X자리로 가고 뭐 항상 X자리였지만 컵이 슬롯에서 활약을 해준다면 러셀 윌슨이 훨씬 더 경기 운영하는데 쉬울 거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템파베이 부상이 많다, 크리스 거드윈 선수가 했던 역할을 그대로 쿠퍼컵이 해주면 되니까 이것도 흥미롭고, 치프스 얘기도 당연히 방금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레이븐스와라 쿠퍼컵. 레이븐스? 필라델피아 대 신시내티, 이 경기가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지난 4번의 맞대결 중 2경기가 무승부였습니다. 2020년도에 23대 23으로 경기가 끝났고 이게 카슨 웬츠 대 조버로우 경기였는데, 2008년도에 도노번 맥랩 선수와 라이언 피츠패트릭 선수의 매치업이 13대 13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허츠와 조버로우 선수가 뽑혔었죠. 드래프트에서 전체 1픽이 조버로우 그리고 53픽이 제일런 허츠였는데, 필라델피아는 세관 바클리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클리가 일단 허츠보다는 조금 더 폭발적인 것 같아요. 물론 쿼터백과 러닝백의 역할은 많이 다르지만 바클리 선수가 캐리하는 게 허츠 선수가 캐리하는 것보다 지금까지는 훨씬 더 좋은 옵션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데릭 켈리 다음으로 많은 러싱 야드와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 중입니다. 이거는 경기 평균이에요. 토탈로 봤을 때 러싱 야드는 조던 메이슨 선수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 658 러싱 야드, 팀 역사상 6경기 프레임 안에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 제일런 카터와 패스러쉬가 필라델피아는 살아났습니다. 뭐 나쿠비딘 선수도 이번에 2개를 기록하면서 이런 젊은 선수들이 패스러쉬 쪽에서 살아나면서 필라델피아가 뉴욕 자이언츠를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신시내티 오펜시브 라인을 뚫고 조버로우한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패스러쉬를 조금 더 살려서 효과적으로 수비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승패를 결정짓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신시내티는 홈에서 3패 근데 원정에서 3승 1패입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뭐 득점을 더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실점을 훨씬 덜 하고 있고, 수비가 지난 2주간 7실점 그리고 14실점밖에 하지 않고 있고요. 트레이 핸드릭슨 선수는 이번 시즌 색 7개가 있습니다. 한 선수가 7개가 있으면 뭔가 팀 전체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트레이 핸드릭슨 선수 혼자서 그냥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홈에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지, 조버로우 선수와 체이스 그리고 히긴스가 폭발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신시내티가 좀 점점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20대 24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무승부 가보죠. 애틀랜타 대 템파베이, 7주차가 지난주면은 지난주 경기죠. 3주 전 경기에서 커크 커즌스 선수가 509 패싱 야드를 기록했던 대기록을 달성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애틀랜타 팰컨스 홈 경기였고 이번에는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홈 경기가 되겠고요. 또 지구 1위를 걸고 경기를 하게 되고, 애틀랜타는 현재까지 원정 경기는 전승입니다. 많이 뛰진 않았는데 필라델피아전에서도 이겼었고요. 그리고 러싱이 최근에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 39번 캐리를 평균적으로 해서 176.5야드 그리고 캐리당 5.0야드 평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러싱 터치다운도 4개가 나와서 비잔 로빈슨 선수와 타일러 알지어 선수를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고, 템파베이 쪽에는 치명적인 부상이 좀 많습니다. 선발 출전했을 때 고드윈 선수와 에반스 선수 없이 뛴 적이 없는 건 맞는데, 필드 위에 고드윈 선수와 에반스 선수가 같이 항상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나왔을 때는 101.7 그리고 한 선수가 뭐 사이드라인에 있을 때는 88.4, 두 선수가 모두 경기에 없을 때는 54.9라고 합니다. 이 54.9는 안 좋긴 한데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경기에서 조금 더 게임 플래닝을 잘 하고 나오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바로 급감해버리네. 그나마 벅스 런 게임은 그래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진 걸 겁니다. 작년 재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나아졌죠. 왜냐면 작년 재작년에는 리그에서
최악이었기 때문에 2년 연속. 그래서 이번 시즌에 확실히 더 많이 나아진 건 맞습니다. 버팔로 대 시애틀 경기, 아마리 쿠퍼 효과는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시 앨런 선수 무슨 일이야? 기록 보니까 터치다운이 12개가 있는데 인터셉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패스 레이팅 108.4.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조시 앨런 선수가 지금 인터셉션을 안 던지고 있어요. 이번 시즌에 조 브레이디 공격 코치가 어느 정도 조시 앨런 프루프한 패스를 던지지 않게끔 만드는 공격 전술을 많이 기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2020년도 후에 조시 앨런 선수가 턴오버를 기록하지 않았던 경기에서는 20승 1패, 경기 평균 34.4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시 앨런 선수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턴오버 없이 갈 수 있다면, 물론 저 턴오버에는 펌블도 포함이 되죠. 발로가 계속해서 이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시애틀도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난주 경기에서 좀 크게 이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애틀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수비가 또 살아났습니다. 지난주에 턴오버를 3개를 창출했고, 바이런 머피 선수, 근데 바이런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이런 존스도 있죠, 바이런 영도 있죠, LA 램스에. 바이런 머피 수비 라인에 이 선수가 뛰었을 때는 시애틀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바이런 머피가 계속 뛰어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노 스미스 선수 경기 평균 283.6 패싱 야드를 기록하고 있고, 이건 NFL 1위 기록이고요. DK metcalf 없이 무릎 부상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케네스 워커 런게임으로 풀어갈지, 다른 웨폰들도 많으니까 지노 스미스 선수의 에어레이드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경기 저 업셋 봅니다. 한 26대 28로 시애틀이 이기는 쪽으로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자스 시티 대 라스베가스, 이것도 뭐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팀들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라스베가스는 항상 캔자스 시티만 만나면 정말 열심히 뛰어가지고, 캔자스 시티의 가장 최근 패배가 작년 16주차 라스베가스를 상대로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때 좀 라스베가스한테 두들겨 맞았죠. 경기 평균 캔자스 시티는 수비가 너무 좋아서 17.2실점밖에 안 하고 있고요. 이건 리그에서 5위. 러싱 야드를 90.5야드밖에 경기 평균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리그에서 4위이고요. 마홈스는 인터셉션 8개, 공동 최다인데, 라스베가스 쪽에 이 가드너 민슈 선수도 인터셉션이 8개로 공동 최다. 그리고 조던 러브 선수, 이렇게 3명이서 인터셉션이 가장 NFL에서 많습니다. 조던 러브는 그래도 이 터치다운을 15개 던지고 있잖아요. 2경기를 덜 뛰었는데 거의 최다 터치다운이랑 최다 인터셉션을 기록하고 있는 조던 러브도 참 대단하네요. 어쨌든 마홈스 선수는 레이더스 상대 개인 통산 10승 2패를 달리고 있고, 라스베가스는 그래도 그나마 한 줄기 빛이 이 브록 바우어스라는 루키 타이트엔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리셉션이 97개.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도 현재 리그에서 탑3 안에 드는 기록이고요. 477 리셉션 야드, 2개 다 타이트엔드 1위입니다. 47개도 타이트엔드 1위이고 477야드도 타이트엔드 1위이고, 브록 바우어스가 정말 잘 뛰어주고 있고, 라스베가스는 또 수비가 좋은데 그래도 캔자스 시티를 이기기에는 지난주에 28점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27점을 넘었단 말이죠. 근데 28점을 다시 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온드레 호킨스 선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25대 라스베가스는 17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대 워싱턴, 넘버1 대 넘버2 돌려내. 넘버1 대 넘버2 돌려내. 진짜 케일럽 윌리엄스 대 워싱턴 제이든 데니얼스 보는 줄 알았는데 마커스 마리오타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오타 선수가 나와도 어쨌든 워싱턴이 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양 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카고의 수비는 굉장히 좋고 워싱턴의 수비 쪽 불안 요소들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패스 수비도 그렇고 러쉬 수비도 그렇고 리그 중하위권입니다. 워싱턴이. 제가 봤을 때는 시카고보다는 조금 더 많이 뚫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케일럽 윌리엄스 선수가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했던 팀들이 잭슨빌, 캐롤라이나, LA 램스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경기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이든 데니얼스가 빠져있는 워싱턴, 공격력도 좋긴 하겠지만 데니얼스가 있을 때만큼은 아니고 그래서 애매하고, 수비 쪽의 불안 요소들도 시카고보다는 좀 더 많기 때문에 이 경기 저는 시카고로 가겠습니다. 시카고로 가다니. 아무튼 마리오타도 2픽이었잖아. 한잔해. 알겠습니다. 28대 23. 댈러스 대 샌프란시스코. 댈러스는 많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원정에서 3승 무패입니다. 작년에는 완전 달랐죠. 홈에서 8승 무패, 원정에서 4승 5패였는데 현재 댈러스는 원정에서 무패 행진을 하고 있고 홈에서 좀 많이 지고 있습니다. O라인이 약하고 D라인도 뭔가 댈러스가 항상
조금 잘했던 라인 드래프트와 라인 영입을 최근에 못했나봐요. 그래서 O라인도 굉장히 약해졌고 B라인도 지금 부상 때문에 많이 약해졌고 댈러스의 트렌치스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경기 평균 러싱 야드가 77.2야드로 리그에서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넘버원 러닝백이 리코 다우들, 그 다음에 뭐 이지킬 엘리엇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레드존 터치다운 성공률이 37.5%, 리그에서 밑에서 두 번째 31위를 달리고 있고요. 파슨스와 다론 블랜드 선수가 뭐 이번 경기에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긴 한데 일단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 쪽도 부상이 좀 많아요. 나이너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나이너스는 뭐 아이육 선수의 시즌 아웃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그 디보 사무엘 선수가 폐렴을 걸려가지고 그게 또 회복이 됐을런지 안 됐을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CMC도 당연히 없고, 슈퍼볼 저주라고 함 나이너스. 슈퍼볼 저주가 왜 근데 캔자스시티에게는 안 가나요? 왜 2년 내내 캔자스시티한테는 슈퍼볼 저주가 안 가는 거야? 샌프란시스코 쪽은 아마 조던 메이슨 경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댈러스의 러쉬 수비가 그렇게 또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만 경기를 풀어나가면은 제가 봤을 때 샌프란시스코는 이 경기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댈러스보다는 샌프란시스코가 조금 더 믿음직스러워가지고 20대 29 정도로 샌프란시스코가 이번에는 쉽게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샌프란시스코 홈 경기이기도 하고 댈러스가 원정 3승 무패이긴 한데, 그래도 아이육 땡깡 받아준 게 대형 실수. 그러니까요. 가장 건강한 리시버가 8월에 총 맞은 리시버 리키 피어스월. 샌프란시스코 가장 건강한 리시버가 8월에 총 맞은 리시버. 아 진짜 나이너스의 가장 큰 문제, 브록 퍼디 선수가 지금 물어봐 주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부상이고, 근데 카일 셰너헨 감독도 요즘 플레이 콜링 하는 거 봤을 때 뭔가 그 러싱이 잘 안 먹히면 되게 당황해 하는 것 같아요. 러싱이 안 먹혔을 때 드롭백 패싱으로 경기를 끌어가야 되는데 순수 드롭백 패싱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걸 셰너헨 감독이 못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지만 그걸 브록 퍼디가 또 못해주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걸립니다. 나중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특히 막 지금 또 캔자시티 경기에서 보면은 캔자시티가 러싱을 완전 틀어막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쨌든 캔자시티가 러싱에 올인하고 있을 때 캔자스시티의 맨투맨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부상이 너무 많으니까 없고, 그래서 드롭백 패싱도 잘 못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봐.